이제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다 사용하는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가장 자주 하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연산들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리스트니까 뭐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추가한다던가 삭제한다던가 혹은 어떤 데이터가 그 리스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검색한다던가 뭐 이런 종류의 기본적인 연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삽입하기.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에서처럼 뭐 탐, 딕, 해리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의 리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 리스트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는 거죠. 이 외에서는 예를 들어서 n이라는 사람을 추가하고 싶은데 일단 이제 가장 간단한 예로 어디에다 삽입을 하느냐면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헤드는 항상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거니까 헤드가 지금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노드는 탐이고 탐의 넥스트가 두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두 번째 노드의 데이터는 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속되는 이제 연결 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n을 이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그 사람을 추가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물론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는 배열과 달리 미리 배열이라는 건 이제 공간을 미리 딱 잡아놓고 데이터가 없을 땐 그냥 빈칸으로 내버려 뒀다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하나씩 채우는 거라면 연결 리스트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할 때만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노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에서는 노드의 개수와 데이터의 개수가 항상 일치하겠죠. 데이터가 없는 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당연히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새로운 노드에 내가 추가해주고 싶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molog으로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의 데이터 필드에 내가 저장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그것은 뭐 당연히 맨 처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결 리스트 맨 앞에 끼워 넣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얘가 맨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헤드가 지금까지는 얘가 첫 번째 노드니까 헤드가 얘를 가리켰을 텐데 이 새로운 노드가 맨 앞에 끼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헤드는 이 노드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어떤 순서로 할 거냐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헤드는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가 맨 앞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 노드는 지금 현재의 헤드 노드, 현재의 첫 번째 노드, 즉 탐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그리고 이제 헤드가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킨다는 얘기는 이 까만 화살표는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헤드가 이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드는 일과 이 새로 만든 노드의 next field가 현재의 헤드 노드를 가리키는 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순서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한 순서대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먼저 헤드가 이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고 나면 아무도 이 첫 번째 노드에 지금 현재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가진 애가 아무도 없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는 헤드가 유일하죠. 그러니까 헤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바로 이 첫 번째 노드의 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만든 후에 대뜸 이 새로운 노드의 주소를 헤드에다가 써버리면 그럼 현재 헤드에 있던 값이 지워진다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지금 현재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먼저 이 새로운 노드의 next field가 현재의 헤드 노드를 가리키도록, 그러니까 이쪽 화살표를 먼저 만들고, 그래서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 field에 현재 헤드 노드의 현재 첫 번째 노드, 즉 다음의 주소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가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노드를 맨 앞에 추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여기 코드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줄은 그냥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 일이죠. 앞에서 했던 예제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malog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일단 그 노드를 tmp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mp라는 포인터 변수를 임시로 하나 만들어서 이 tmp라는 포인터 변수가 금방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보관하도록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tmp가 가리키는 노드의 데이터 필드에는 우리가 이제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 요 외에서는 n이지만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쪽을 먼저 하고 이쪽을 나중에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현재의 첫 번째 노드, 즉 탐의 주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라는 게 어디입니까? tm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field죠. 그래서 tm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field에 뭘 써야 합니까? 이 노드의 주소를 써야 되죠. 그럼 이 노드의 주소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헤드에 보관되어 있죠. 따라서 헤드의 값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equal head입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연결 리스트를 처음 배울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의 포인터 연산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포인터의 개념이 완전히 숙달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거지, 뭐 연결 리스트 자체가 어려워서, 연결 리스트 자체가 뭔가 어렵거나 난해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포인터의 개념과 포인터의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은 사실은 포인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연습을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뭐 이게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1번을 하는 게 이제 이 문장이었다면, 그러고 나면 이제 헤드가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켜야 하니까 역시 헤드에, 변수 헤드에 우리가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써야 되는데, 현재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가 템프죠. 그래서 템프, 제가 템프라고 썼네요. 이것은 오타입니다. tmp 헤드에 템프를 쓰면, 그러면 헤드가 2번 일이 이제 마무리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코드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반복할 텐데,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혹은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연결 리스트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떤 일을 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 그냥 일반적인 경우만 생각하고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외적인 경우, 특수한 경우, 혹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만 염두에 두고 코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뭐냐면,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기존의 연결 리스트에 노드가 이미 몇 개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여기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노드가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결 리스트가 empty 리스트에서 노드의 개수가 0개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것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들을 깜빡깜빡하고 코딩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고 코딩을 한 다음에 반드시 내가 작성한 이 코드가 그러한 좀 예외적이거나 극단적이거나 특수한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디버깅에서 굉장히 애를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애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코드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헤드가 null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를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현재 연결 리스트가 empty 리스트다. 그러니까 노드 개수가 제로개다. 그렇다면 헤드는 null이겠죠. 헤드의 값이 null일 때 이 코드가 어떻게 되나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일단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새로운 노드에 데이터 n을 저장하는 것까지는 뭐 똑같고, 그런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밑에 두 줄이겠죠.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면 tmp.next는 헤드, 그러니까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 필드에 현재 헤드에 저장된 값을 쓴다고 했는데, 그런데 현재 헤드에 저장된 값이 null이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null이 써지겠죠.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 필드에 null이 써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head equal tmp, 그러니까 헤드가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이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던 그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만약에 현재 연결 리스트가 empty 리스트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준 노드가 첫 번째 노드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노드가 되고, 또 그 노드가 헤드가 그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경우에 그런 거고, 많은 경우에 뭔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나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뭔가 다르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이런 스페셜 케이스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연결 리스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코드로 작성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일을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우리가 add firs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추가할 데이터를,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열, 여기 아이템이라는 게 이제 연결 리스트에 내가 추가하고 싶은 문자열이죠. 그것을 주면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노드에 이 데이터를 저장해서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추가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함수를 내가 이제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 안에서 하는 일은 뭐 좀 전에 이 코드랑 똑같죠. 이거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일을, 똑같은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 이런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dd first를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변수 헤드가 전역 변수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헤드가 전역 변수라면 뭐 프로그램의 아무 부분에서나 우리가 이 헤드의 값을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add first 안에서 우리가 이 헤드를 뭐 매개 변수로 넘겨주거나 할 필요도 전혀 없고, 왜냐하면 헤드가 지금 전역 변수니까 node pointer head, 물론 처음에는 null로 초기화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헤드의 값을 아무 함수에서나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이 헤드가 전역 변수인 경우에는 비교적 좀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뭐 이제 별로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문제는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연결 리스트가 프로그램 전체에서 쓰는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일부분에서만 필요한 연결 리스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헤드를 전역 변수가 아닌 어떤 다른 함수의 지역 변수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함수들이 조금씩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헤드가 전역 변수가 아니라 어떤 다른 함수의 지역 변수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뭔가 헤드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 자체를 이 add first에게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역시 C 언어에서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은 이제 값에 의한 호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여기 어떤 연결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가 헤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헤드가 전역 변수가 아니라 어떤 다른 함수에, 예를 들면 어떤 f라는 함수의 내부에서 이런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서 쓰다가 여기에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add first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헤드가 지금 전역 변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이 함수에게 넘겨줘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 함수를 우리가 수정해서, 그러니까 여기 노드 포인터 헤드 이렇게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매개 변수로 받고, 그러니까 호출을 할 때도 여기에서 뭐 어떤 데이터와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겨주면, 그러면 이제 add first에서는 헤드 노드의 주소를 알게 됐으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C 언어에서 매개 변수 전달이 값에 의한 호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 호출하는 함수에서 헤드 노드의 주소를 매개 변수로 이렇게 넘겨주면 호출된 함수에서 그 주소를 이렇게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세 번째 라인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네 번째 줄에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 라인은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얘가 하는 일이 지금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니까 이 헤드의 값이 바뀌어야 되죠. 이 새로운 노드로. 그래서 이 헤드 이퀄 템프가 하는 일이 그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헤드라는 게 이 함수의 지역 변수이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헤드의 값을 바꾸더라도 이 함수를 호출했던 쪽에서의 헤드의 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호출했다가 원래 함수로 돌아가 보면, 좀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마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 대부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헤드가 전역 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예를 들면 메인 함수라고 하죠. 메인 함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헤드가 이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메인 함수에서 어떤 일을 쭉 하다가 예를 들면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add first and head 이런 식으로 저 add first를 호출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헤드 노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 add first가 호출이 되면 이 add first의 매개 변수 head는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이 헤드랑은 별개의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헤드가 이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add first 안에서 하는 일은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n을 저장을 하고, 이게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이 헤드가 이 새로 추가된 노드를 가리키고, 이 링크는 물론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치고 리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add first의 입장에서 보면 뭐 훌륭하게 n을 만들어서 추가하고 헤드가 이 n을 가리키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리턴 되어서 돌아가서 메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메인 안에 있는 헤드는 여전히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얘가 첫 번째 노드이고, 여기에서는 이
add first가 추가해준 이 노드 n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뭘 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head가 전역 변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add first를 이런 방식으로 구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함수를 호출했는데 그 호출된 함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 변수의 값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고 싶을 때 하는 일이 이제 그 변수의 값 대신 그 변수의 주소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add first를 할 때 head 노드의 주소를 값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head 노드의 주소가 저장된 변수의 주소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이 add first를 호출한다면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서 헤드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의 이름을 헤드라고 한다면 이때 헤드의 값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지 않고 이렇게 ampersand 헤드 하면 이 헤드의 주소를 그러니까 메인 함수 안에서 헤드라는 변수가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때 add first를 호출할 때 이 헤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면 이제 좀 전 슬라이드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 대신 ampersand head 하면 요 변수의 주소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쪽 호출된 쪽에서는 ptr 헤드는 이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넘겨준 게 이 헤드의 값을 넘겨준 게 아니라 헤드의 주소를 넘겨줬기 때문에 ptr 헤드는 이 헤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출된 함수에서 이 헤드의 값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dd first의 첫 두 줄은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를 일단 만들어서 새로운 노드에 n을 저장을 하고 물론 여기서 n은 예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새로운 노드의 next 노드가 이렇게 세 번째 줄에서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 필드에 별표 ptr 헤드 그러니까 현재 이 ptr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주소에 저장된 값이죠. 그 값이 뭐냐면 바로 이 노드의 주소죠. 그래서 이 노드의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그런 다음에 ptr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에 템프의 값을 쓰고 템프가 지금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 n의 주소죠. 그래서 ptr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그 장소에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 템프의 주소를 쓰고 그러니까 얘가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 템프를 가리키게 되고 이 링크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하던 대로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 n을 추가하고 그리고 헤드는 그러니까 이 헤드는 물론 이 함수를 호출한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보관하는 변수 헤드가 이 새로 추가된 노드 n을 가리키도록 만들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다룰 때 그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보관하는 변수 헤드가 전역 변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사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또 한 가지 이렇게 요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이 add first라는 함수가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이제 변경하는 함수이죠. 그런 경우에 이 add first가 그렇게 변경된 헤드 노드의 주소를 리턴해 주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메인 함수 안에서 우리가 헤드라는 변수가 있어서
얘가 이제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헤드가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dd first를 이렇게 호출을 할 때 이번에는 그냥 이 헤드의 값을 그냥 매개 변수로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은 이 호출된 함수 add first에서 이 매개 변수 헤드는 그냥 이 메인에서의 헤드의 값을 넘겨받으니까 그냥 이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첫 번째 세 줄이 하는 일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n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n이 이 현재의 헤드 노드의 다음 헤드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도록 만들고 거기까지 됐죠.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 n이 템프이죠 지금. 그런 다음 지금 마지막 줄에 보면 템프를 그냥 리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템프의 값을 헤드에다 써줬는데 이거는 지금 이 문장은 여기에서는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헤드에다가 템프의 값을 써주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서의 헤드는 이 호출된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값을 써주는 거는 리턴되고 돌아가고 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대신 여기서는 이제 템프의 값을 그냥 리턴해 줬습니다.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 n의 값을 그냥 리턴해 준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리턴 타입이 노드 포인터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 메인 함수에서는 이거를 호출할 때 얘가 리턴해 주는 값을 받아서 헤드에다가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헤드 노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대안적인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